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강의 괴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신드롬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판권, 번역본을 내기 위해서 많은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는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강시 1970년생이니까 올해 54세인가요? 만으로 54세가 된 것 같습니다. 각 서점에는 특집 코너가 마련되고 주문이 폭주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강시의 채식주의자, 특히 하여튼 절판이 될 정도로 엄청 주문량이 폭주하고 인쇄소나 출판사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한 책이 100만 권 정도 팔려나간 것 같다고 그럽니다. 이 사이트, 책을 받는 사이트는 마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부. 한강시 책이 약 1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인쇄로 10%만 받는다면 한 15억. 한 언론들은 한강시가 올해만 상금을 포함한 모든 상금을 다 포함해서 5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나 대중들은 이러한 곳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한강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전쟁이 빚어져서 생명이 살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만 누려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강시의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강시는 포니정 수상식의 혁신상을 받으러 나왔지만 입술이 부르터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고 기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입술이 부르텄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내가 이런 호강을 해도 돼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한강시를 전 세계적으로는 40번째, 아시아에서는 5번째,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문학 수상을 수상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강시는 본인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거짓말인 줄 알았다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고 진짜구나 하는 걸 본인이 느꼈다 그럽니다. 실감했다 그럽니다. 수상 후 한강시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 노벨상을 주는 스웨덴 공영방송 SUT와 유일하게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장소인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나타난 겁니다. 17일에 직접 참석을 했고 이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은 올해가 18회고 이 상은 벌써 지난달 9월달에 결정된 상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된 상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상식의 공식 행사를 처음 한 거 발걸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본인에게. 그렇지만 나는 변함없이 계속 책을 쓰면서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 주변 사람들이 한강 개인의 고요한 삶이 깨지지 않을까봐 많이 걱정해 주신다. 즉 노벨상을 수상했다 해서 화려한 삶을 살지 않을까?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작품 활동에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을 해주고 계신다. 즉 고요한 삶을 깨트릴까봐 걱정을 해주고 계시지만 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믿고 있고 그러한 바람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관심을 갖고 나를 더 이상 주변에서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 노벨상은 나에게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과연 내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계획을 물어보니까 지금 책을 올 초반부터 계속 써오고 있는데 내년 초쯤 탈고가 될 것 같다. 즉 내년 초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것 같다. 이 책이. 그렇지만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책을 쓴다는 것이 늘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이 틀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여러분들과 그 책이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는 힘들다. 너무 섬세하죠. 거짓말을 1도 못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한강씨가 받은 포니 정상은 혁신상이죠.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 즉 우리나라 포니 자동차를 만드는데 혁신적으로 공을 세운 동생 정세영 씨,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세영 씨가 포니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니 혁신상이 만들어졌고, 이분의 아들은 정몽규, 즉 축구협회 회장을 하면서 요즘 좀 시끄럽죠. 그 다음에 이 HDC, 현대 디벨로프 컴퍼니, 그 현대 건설 쪽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 만든 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수상자로 18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대표적인 수상자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감독 황동혁 감독, 또 요즘 한참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곡은 한동훈 대표도 좋아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 장하성 씨의 사촌동생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UN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이런 분들이 참고로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 상금은 2억인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도 제법 큽니다. 등등 해서 올해 한강씨가 아마 올릴 수 있는 수입은 5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12월 달에 이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그 상금은 10몇 억이죠. 그게 또 이제 하나로 환산이 돼야 되니까 15억 조금 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날 저는 한강씨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는 단정하게 그냥 빗었습니다. 잘 감아서 미장원에 다녀오지 않았고, 노 메이크업, 얼굴에는 검은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어요. 기미 같습니다. 그 고뇌에 꽃이 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정 투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그 축하 단체에서 꽂아준 콧사진은 왼쪽 가슴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강씨가 수심이 가득 찬 것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고 세상의 문제를 밖으로 좀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나로서의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책임은 다하는 거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다 보니 얼굴이 필 날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끌어안고 살다 보니 어떻게 한강씨가 얼굴이 펴지겠습니까? 자기 고민만 해도 힘든데, 자기 고민만 끌어안고 가도 힘든데, 한강씨는 자기 고민은 1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서 입술이 부르튼 것 보면서 이 사람은 찐짜백이다. 가짜가 판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한강씨가 노벨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성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